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그동안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이 사회 급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숱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을 동물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동물원에서 태어난 동물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여주고 정해진 공간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위험한 밀림으로 방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야생에서는 굶어 죽거나 추워 죽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로부터의 위험 때문에 제대로 살아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호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원 퇴소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퇴소한 아이들한테 정착 자립금 500만원이 주어집니다. 이 금액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푼도 오르지 않고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장 5년 동안 살 수 있지만 이거 하는 동안에는 취업이나 알바 활동을 해야 하고, 매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퇴소하지만 이 자립관은 전국 다 합쳐서 불과 몇십 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보육원과 비슷한 이 구조의 자립관을 다시 선택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LH 전세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해서 연 2%의 이자를 받습니다. 월 한 12만원 정도 되죠. 그러나 경쟁이 심해서 이 혜택은 일부 아이들만 누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디딘 씨앗 통장이라고 있는데, 개개인 아이들마다 그 통장이 하나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통장에 후원자가 월 5만원을 후원을 하면 정부에서 월 5만원을 플러스로 후원해서 그 아이가 퇴소할 때 주거나 취업의 목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통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상으로는 퇴소할 때쯤 수천만원의 목돈을 아이들한테 쥐어주게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불과 만든 지 10여 년이 좀 넘었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그 금액이 달라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했던 LH 전세자금이나 디딘 씨앗 통장이나 자립관이나 정착자립금 500만원, 이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정착자립금 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도 있고 못 받는 아이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왔던 아이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대안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사회에서 살아왔던 방식과 너무 이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삶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통제와 보육에 더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화 소울쉔크 탈출을 보셨는지요? 그 영화에서는 막판에 브룩스란 노인이 평생 교도에서만 살다가 가석방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데 가석방에 사회에서 살아갈 게 너무 두려워서 동료를 위협하고 다시 감옥에 가려고 했고, 결국은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실제로 저희 다음이도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화장실 가도 돼? 이렇게 습관적으로 물어보길래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습관들여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규칙적이고 통제된 생활이 몸에 배인 것이 현실입니다. 교도소와 보육원을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생활이 아이들의 몸에 배어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눈치만 보면서 살다가 사회에 나서 생활할 때는 스스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월세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전기세 수도비 이런 공과금을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라면 하나 끓여 먹어본 경험조차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에서는 식당에서 주는 밥으로 트라이로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라면조차 못 끓여 먹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그런 행동마저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생소한 경험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육원을 퇴소했다는 해방감 때문에 그나마 받은 정착 자립금 500만원도 생활비나 유흥비로 한두 달 내에 탕진하고 맙니다. 보호 종료된 아이들을 돕는 보아 권익연대 대표는 25살이 되기 전에 피해를 주든 피해자가 되든 범죄적 경험을 90% 이상이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잘못된 생활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퇴소하기 전에 이런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아예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한두 번 교육을 하는 것으로는 아이들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닥치지 않으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강연 방식의 교육은 아이들한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소 후에도 꾸준한 사회 적응 훈련을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즉 퇴소 후 그 아이들과 계속 인연을 맺고 사회 적응 훈련을 도와줄 지인 또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지인, 멘토는 꼭 사회복지사나 국가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나 정년퇴직을 앞둔 연륜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그 취지를 잘 설명하고 알려서 모집하면 됩니다. 모집해서 아이와 1대1 관계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정착자립금 500만원을 1000만원을 올려줘든 2000만원을 올려주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소한다고 누군가를 1대1로 맺어주면 연락하면서 멘토 멘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갈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육원 퇴소 전부터 미리 그 지인이 되는 멘토는 아이와 서로 친분을 쌓고 연계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상의하는 이런 충분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는 퇴소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고민도 상담하고 또 앞으로 대안을 같이 계획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LH에서 일부 아이들한테만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자립금처럼 모든 아이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자 없이 일정 기간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이 전세 자금은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그 아이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결국은 다 회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원만 마련한다면 모든 아이에게 주거를 안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주거가 안정돼야 아이들도 방황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하고 멘토와도 서로 상의를 하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아이들이 자립금 500만원으로 주거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이거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아서 월 5, 60만원의 월세를 내고 거기에다 또 공과금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는 아이들이 도저히 자립하는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이것저것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골고루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결국은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문제점이 어딘 것을 정확히 짚어서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몇 년 전 기준으로 보육원 아이들한테 한 아이당 월 105만원의 세금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퇴소하기 전 18년 동안 한 아이당 약 2억 2,600~8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그 아이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간에 인터넷에서 보육원의 아이들한테 105만원을 지원하고 미혼모나 입양가정한테는 월 10만원, 20만원밖에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아이를 버려서 고아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봤는데 좀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105만원이라는 돈은 그 보육원의 보육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건물관리비,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105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것은 불과 몇십만원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따지면 월 105만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보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소시켜서 아이들을 빈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18년 동안 지원해왔던 이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소한 아이들에 대한 이 지원 정책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 아이들이 잘 스스로 자립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나 아동시설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주거 환경을 꼭 마련해서 그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